최근 날씨 예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요? 이례적인 규모의 산불, 그린란드에 비가 왔다는 소식까지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세계 곳곳의 기상이변 소식 뒤에는 늘 원인은 기후변화로 추정된다는 말이 따라오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날씨가 더워지고 사막이 생기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와 정반대 현상인 한파와 홍수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심지어 2004년 화제가 됐던 영화 투모로우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기가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어떻게 빙하기가 온다는 걸까요? 이는 물부터 대기, 해양까지 거대한 순환 시스템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조금만 올라도 이들 시스템은 이전과 달라져 극단적인 날씨로 찾아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길래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교적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하루 평균 기온을 가로축은 기온, 세로축은 그 기온이 나타난 횟수인 좌표계에 찍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프의 중간 부분에 여름철 연평균 기온이 있겠고요. 폭염은 오른쪽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증가하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폭염이 발생한 날짜 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더운 날의 온도도 증가할 거란 걸 알 수 있죠. 이런 예상은 실제와도 들어맞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제임스 한센 교수팀이 조사한 북반구 여름철 날씨입니다. 195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기온을 기록했죠. 그래프는 예상대로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오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프의 높이는 낮아지고 좌우는 훨씬 넓게 퍼졌습니다. 극한 날씨가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폭염은 지구 연평균 기온이 오른 만큼만 더 발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늘어난 탄소량과 올라간 기온이 복잡한 기후 시스템에 충격을 줘 극한 날씨가 더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변화했죠. 결국 처음 30년 동안 0.1%에 불과했던 더운 날씨는 마지막 10년 동안 22.1%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한파는 줄었을까요? 맞습니다. 같은 교수팀이 같은 기간 북반구 겨울철 날씨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처음 30년간 33%였던 추운 날씨는 최근 10년간 10%까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날씨는 지구 연평균 기온만이 아니라 바람과 해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날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먼저 대기 대순환입니다. 대기 대순환은 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는 대기 운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큰 바람인데 지구가 따뜻해지면 이 바람의 색이나 모양이 변해서 한파도 홍수도 가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바람의 색이나 모양이 변하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대기 대순환이 생기는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대기 대순환은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열 에너지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같은 크기의 열이 적도에는 수직으로 들어와 좁은 부위에 모이고 극지방에는 비스듬하게 들어와 넓은 부위에 퍼지죠. 그래서 적도 부근은 극지방에 비해 기온이 높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따뜻해진 공기는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비해 가볍기 때문입니다. 적도에서 상승한 공기는 남반구와 북반구 쪽으로 이동하다 온도가 다시 내려가 위도 30도쯤에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적도에서 위도 30도쯤까지 보이는 대기의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합니다. 영국 기상학자 조지 헤들리의 이름에서 따왔죠. 반대로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는 무게가 무거워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표면으로 떨어진 공기는 적도를 향해 이동하면서 따뜻해져 위도 60도쯤에서 다시 상승하죠. 이처럼 극지에서 위도 60도쯤까지 보이는 대기의 순환을 극순환이라고 합니다.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 사이에는 둘 때문에 간접적으로 순환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페렐 순환입니다. 제트기류도 이런 대기 대순환 때문에 발생합니다. 헤들리 순환을 따르던 대기와 페렐 순환을 따르던 대기가 대륙권 위쪽 끝,
상층부에서 만나면 강한 바람이 형성됩니다. 이 바람 역시 지구의 자전 탓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데 이를 아열대 제트기류라고 합니다. 바람의 세기가 세다고 해서 제트기류라는 말이 붙었죠. 같은 원리로 위도 60도의 상층부에서도 극순환과 페랄순환의 대기가 만나 제트기류가 형성됩니다. 이를 극제트기류라고 하는데요. 극제트기류는 아열대 제트기류에 비해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한반도의 한파를 만드는 주된 원인도 극제트기류의 변화였죠. 지구가 따뜻해지면 대기대 순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먼저 적도 부근의 공기가 이전보다 따뜻해지면서 해들리 순환이 확장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수증기량인데요. 원래 해들리 순환은 수증기와 함께 움직입니다. 따뜻한 적도 부근 바다에서 다량으로 증발한 수증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 강하게 비를 뿌린 뒤 건조해진 채 위도 30도쯤에서 하강합니다. 위도 30쯤의 아열대 지방에 사하라 사막 등 유명한 사막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구가 온난해지면 이런 물의 순환이 더 강해집니다. 더 많은 수증기가 발생해 대기 상층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열대 지방에 더 강한 비를 뿌리고 건조했던 아열대 지방은 더욱 건조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집중호우로 홍수가 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에 사막화까지 진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극지방도 점점 따뜻해지는데요. 극지방이 따뜻해지는 속도는 다른 곳보다 빠릅니다. 극지방에 있던 얼음이 녹아 어두운 땅과 바다로 바뀌면서 태양열을 흡수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고위도 지방과 저위도 지방의 온도 격차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제트기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위도 간 온도 격차를 먹이로 삼아 자란 제트기류가 극지방이 따뜻해지면서 점차 약해지고 구불구불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트기류가 막고 있던 북극의 찬 바람이 한반도로 새어 들어옵니다. 북극이 아무리 따뜻해져도 우리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한파로 느껴지죠. 또 제트기류가 느려지면 지표면 근처 날씨도 변화가 느려집니다. 화창한 날씨를 만들던 고기압과 비를 내리던 저기압 일부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정체합니다. 그러면 화창한 날씨는 폭염이 되고 단비는 홍수가 되죠. 극한 날씨는 극지방의 온난화로도 발생하는 겁니다. 극지방이 따뜻해지면 대기만이 아니라 바닷물의 순환도 이상해집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바닷물 흐름을 해양 대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린란드 쪽에서 차가워진 바닷물이 심해로 내려간 뒤 전 지구를 돌며 따뜻해져 태평양 북부에서 다시 표층으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따뜻해진 표층 해류가 태평양을 떠나 대서양까지 오기 때문에 유럽은 온난한 기후를 보입니다.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위도에 있음에도 겨울이 따뜻한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지방이 따뜻해져 얼음이 녹으면 해양 대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린란드의 바닷물이 충분히 차가워지지 못해 심층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에 따라 뒤따라오던 따뜻한 바닷물도 느려지죠. 그러면 유럽에 한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화 투머로우에서 지구에 갑작스레 빙하기가 온 것도 이런 원리였죠. 이 외에도 따뜻해진 지구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과정은 더욱 다양합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 그 위를 지나가는 태풍이 바다로부터 열 에너지를 많이 받아 더욱 강해지기도 하고 또한 물이 더 많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많아지면 이 수증기가 바람을 따라 이동하다가 다시 비로 변하면서 강한 호우를 내리기도 합니다. 지표면의 물이 더 많이 증발하면 사막화가 진행되고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죠. 최근 일어난 기상이변 중 일부는 자연적인 탓이겠지만 많은 부분이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단순히 날씨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잦아진 자연재해로 처리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물 위기를 일으킬 겁니다. 고루 내리던 비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면 이전보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니 쓰지 못하고 바다로 가는 물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높은 산에 있는 얼음이 녹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히말라야 등 산 위에 있는 빙하에서 물을 얻는데요. 빙하가 녹아내리면 겐지스강, 인더스강, 황허 등 유명한 강의 주요 원천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미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의 빙하가 사라져 동아프리카 사람들은 담수의 주요 원천을 잃어버렸습니다. 세계은행이 20세기가 석유 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 분쟁의 시대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해지면 다음은 식량 위기입니다. 물에 크게 의존하는 농업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식량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7위의 식량 수입국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와 식량 위기를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